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기능사, 이번엔 전기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라 함은 말 그대로 기기에 관련된 거니까 전동기, 변압기, 발전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기기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일 때는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선풍기라든가 또는 가장 또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용 우리 모터, 시동 모터라든가 또 지하철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 전동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전봇대가 있고 그 전봇대 깡통 3개 이렇게 매달려져 있죠. 그걸 우리는 주상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런 주상변압기가 어떤 원리에 준하여 위에 있는 특고압이 밑에 있는 저압으로 바뀌는가, 아시겠습니까? 그런 원리를 배우는 게 바로 기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기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 원리만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가적인 요소들, 흔히 말하는 효율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요소들, 또는 제어하는 방법들, 제어라는 거는 당연히 전동기 같은 경우는 속도도 제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멈춰야 되겠죠. 제동이라고 합니다. 멈추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 해야 돼? 전동기를 돌려야 되니까 기동도 해야 되겠죠. 이러한 특성들을 각각 그 전동기마다, 우리 직류, 교류, 또는 유도 전동기, 이런 요소들마다 각각 뭐 하게 돼 있다?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하게 돼 있다.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목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전기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제1장 직류기로 되어 있고, 제2장 변압기, 제3장 유도전동기, 제4장 동기기, 제5장 정류기 및 제어기기.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맞아요. 5개 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 이론에 비하면 장이 거의 절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줄어요. 당연히 줄겠죠. 장이 몇 장 안 되니까. 근데 실제 시험을 보시면 많이들 개수가 안 나오는 게 기기입니다. 이론은 어려우니까 나 얘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부 좀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눈에 보이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봐야 될 거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감만 익혀가지고 시험장 갔다가 기기에서 낙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과락이라는 건 없지만 전체적인 개수가 하락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 과목당. 그래서 각 과목당 12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류기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DC입니다. DC. 자, 이 DC 직류를 이용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설계할 수 있어요. 바로 발전기와 그리고 전동기. 그래서 발전기 특성과 전동기 특성을 공부하는 게 바로 직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라 하면, 자, 만약에 저희가 이럴 수 있겠죠. 22.9kV를 몇 볼트로? 220볼트로 다운 시킬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강압이라고, 반대를 승압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내용들의 원리를 배우는 게 변압기입니다. 그러면 원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효율도 배워야 되고, 이때 손실도 배워야 된다 그랬죠. 효율이 나온다라는 건 손실도 나와야 되고, 그때 각각에 대한 어떤 특정한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한 시험들도 각각 또 보셔야 돼. 그게 시험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게 바로 변압기가 되고요. 자, 유도전동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동기예요. 그래서 이 유도전동기는 시험 문제는 항상 탑 클래스 안에 들고요.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이 유도전동기의 원리라든가, 유도전동기가 삼상하고 단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정용으로 쓰는 건 단상 유도전동기고요.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쓰는 게 삼상 유도전동기입니다. 우리가 볼 일은 별로 없어요.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현장이라든가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데 삼상이 이제 들어갑니다. 또는 그 외에 이제 좀 큰 크레인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삼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공장 같은 데 들어가는 전동기를 배우는 게 바로 요 유도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시험 문제가 항상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고, 유도전동기의 종류와 그리고 형태들,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다른 장에 비해서 얘 잘 나오는 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장이 되게 잘 나와요. 1장하고 요 3장. 1장은 어찌됐든 간에 도입부니까. 기기에서의 도입부니까 1장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전동기가 유도 전동기니까 유도 전동기는 따로 해가지고도 예,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제도 이거는 계산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복잡하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숙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잘 보이는 게 또 유도 전동기기 하니까 이거 좀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동기기는 얘는 일반적으로 발전기를 많이 써요. 발전기, 동기 발전기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발전기는 다 동기 발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기 전동기는 거의 그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기 전동기에 대한 요소들은 좀 출제가 좀 적게 되고요. 대신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발전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병렬운전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죠. 그런 건 시험 문제 굉장히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지금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당연히 OT인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입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지나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그 얘기인가 보네? 이제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 이 각인 효과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그냥 아는 거야. 예. 그게 이제 우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부에서 왜 그렇게 아는지 알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듣다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책을 다시 펴봤을 때 이래서 그게 이렇게 됐구나 이런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된지는 알고 넘어간다? 이건 힘들어요. 우리 보험 약관 보시면서 보험 약관을 보면서 한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약관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이해하는 게 더 이상하죠.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들만 몇 가지만 뽑아서 보겠죠. 요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담원들한테 물어본다라는 거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봐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즉,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만 뽑아가지고서 잘 보시다 보면, 그 외적인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베이스를 잘 잡아놓고 잘 나오는 걸 잡아놓고 그 다음 내용들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유기 및 제어기기는 뭐냐면 우리 정유기는 반도체 소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AC를 DC로 바꾸는 정유 소자들이 있어요. 다이오드라든가 SCI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어기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압을 제어할 때 직류를 직류로 바꾼다든가 이 초포 제어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DC를 AC로 바꾸는 인버터라든가 이런 제어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컨버터, AC를 DC로 바꾸는 이러한 컨버터 같은 장치들을 제어기기라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들만 보는 거예요. 깊게 안 들어가요. 그 외적으로 또 뭐 트랜지스터 이런 것도 나오는데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장 쪽에서 조금 얘기가 되고요. 기능사는 거기까지는 잘 안 들어가고 일반적인 인버터, 컨버터, 뭐 초포 제어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5개 제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20문항이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기기 쪽에서 쪽박 차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기기를 쉽게 생각했다가는 여기에서 이제 개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 항상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후 기기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방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기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떻게 얘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론과 실무라고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기를 보는데 이 기기를 눈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기에 대한 이론적인 형태를 내가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교류를 집어넣으면 얘가 도는구나. 이걸 이론을 이해했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 실제 도는지를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가 필요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실제 전동기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돌려봅니다. 근데 실제 전원을 넣고 돌리면 더 좋겠지만은 아직 저희가 전원을 놓고 돌리기에는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려요. 이렇게 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돕니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다든가 아니면 사진으로 또 이제 띄워가지고도 보여드린다든가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 실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어떻게 얘가 쓰여진다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내용이 쉽게 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문제를 유추해서 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자,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똑같아요. 예,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안 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예제 문제를 풀어드리고, 당연히 기본 예제를 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피드백이 필요해. 바로 쪽지 시험을 봐야 돼요. 피드백. 자, 피드백이라는 건 다시 되돌린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쪽지 시험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되신 분들이 다시 뭐로 가는 거야?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모의고사 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해서 이제 한 번에 저희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복습을 요 쪽지 시험에서 한다라는 거. 따로 복습하실 필요 없이요. 이 쪽지 시험에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몇 번 적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쪽지 시험 답 적고 그 밑에다가 자기가 틀렸다 그러면 한 3번, 4번 정도 적어보세요. 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공부할 때 걔네들은 이제 취업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해주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본인이 틀린 거를 밑에다 빽빽이식으로 한 5번 정도 적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몇 번 적는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기사반도 한 7, 80%는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조금 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별도로 한두 시간 정도는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서 나가는 게 만약에 기사에서는 한 70% 정도가 됐다. 예, 복습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해드리면 그러면 뭐다? 예, 집에 가셔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따로 복습을 하시면 그 정도 수준으로도 필기를 붙을 수가 있어요. 기사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고 기능사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맞추면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전기 이론이든 전기기기든 전기설비든 결국에 뭐냐면 복습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안배를 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예식장, 뭐 친구 누구 결혼식인데 예식장 가야 되고 또 돌잔치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덜 하셔야 돼요. 진짜 아주 친한 친구 아닌 이상은 안 가고, 그죠? 예, 부주만 해주면 돼요. 부주만 뭐. 돈 5만 원 해줄 거 10만 원 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오면 더 좋아해. 예,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번에 한 번에 합격해야지 이런 계획성이 있고 조금 마음가짐을 오지게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 방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 것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강의를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